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공모주만 쏙쏙 골라 핵심을 짚어드리는 피겔리치 TV의 앵커 하은별입니다. 본격적인 기업 분석과 청약 전략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본 영상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참고용이며 투자 권유나 추천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주식 투자의 최종 판단과 그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니 신중하고 현명한 결정 내리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있게 파헤쳐볼 공모주는 바로 이름부터 기술력이 느껴지는 바이오 기업 카나프 테라퓨틱스입니다. 바이오 기업이라고 하면 왠지 내용이 어렵고 복잡할 것 같아서 청약을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 제가 이 회사가 도대체 무엇을 해서 돈을 버는 곳인지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아주 쉽고 명쾌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신약 개발 과정을 하나의 기나긴 마라톤이라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약이 세상에 나오기까지는 보통 10년이 넘는 긴 시간과 수천억 원의 엄청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규모가 작은 바이오 벤처 기업이 혼자서 이 42.195km의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하려고 하면 중간에 자금이 바닥나거나 임상시험에 실패해서 회사가 쓰러질 위험이 너무나도 큽니다. 그래서 카나프 테라퓨틱스는 이 무모한 마라톤을 똑똑한 이어달리기 전략으로 바꿨습니다. 이 회사는 인간의 유전체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질병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타깃을 정확하게 찾아내는 압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요리로 치면 세상에 없던 기가 막힌 황금 레시피의 초안을 만들어내는 천재 연구소와 같습니다. 카나프 테라퓨틱스는 이 초기 레시피, 즉 신약 후보물질을 발굴한 다음 본인들이 직접 끝까지 임상시험을 끌고 가지 않습니다. 대신 임상 초기 단계에서 자본력과 인프라가 풍부한 대형 제약사에게 이 레시피를 아주 비싼 값에 넘겨버립니다. 다음 주자에게 바통을 넘기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조기 기술 이전이라고 부릅니다. 이 이어달리기 모델이 왜 대단할까요? 개발 실패에 대한 리스크는 확 줄이면서도 기술을 넘길 때 받는 두둑한 계약금과 개발 단계마다 들어오는 마일스톤 수익을 챙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벌어들인 돈을 다시 새로운 레시피를 연구하는데 재투자하는 완벽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카나프 테라퓨틱스는 2019년 설립 이후 불과 6년 만에 무려 5억 원의 굵직한 기술 이전 및 공동개발 계약을 따냈습니다. 유한양행, 동아ST, 지신옥십자, 롯데바이오로직스, 오스코텍 등 이름만 들어도 아는 국내 최정상급 제약사들이 모두 카나프 테라퓨틱스의 바통을 넘겨받은 다음 주자들입니다. 지금까지 달성한 총 계약 규모만 해도 7,700억 원이 넘습니다. 단순한 연구소가 아니라 확실하게 돈을 벌어올 줄 아는 영리한 바이오 기업이라는 뜻입니다. 이 회사의 핵심 무기 중 하나는 바로 종양 미세 환경을 표적으로 하는 이중항체 기술과 차세대 항체 약물 접합체 즉 ADC 기술입니다. 쉽게 말해 암세포 주변의 환경을 변화시켜서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더 잘 공격할 수 있게 돕고 유도미사일처럼 암세포만 정확하게 타격해서 폭파시키는 최첨단 기술입니다. 동아ST의 기술 이전한 면역 항암제나 녹십자와 공동개발 중인 신약 등이 모두 이 기술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장에서 그 가치를 철저하게 검증받은 파이프라인들이기 때문에 상장 이후에 추가적인 글로벌 기술 이전 성과도 매우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자, 회사가 얼마나 좋은지 알았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가장 중요한 수요 예측 데이터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번 카나프 테라퓨틱스의 확정 공모가는 희망밴드였던 16,000원에서 2만원의 최상단인 2만원으로 깔끔하게 확정되었습니다. 국내외 기관 투자자 총 2,327곳이 참여를 했고 참여기관의 99.8%가 밴드 상단 이상의 가격을 적어냈습니다. 기관들이 2만원을 주고서라도 이 주식을 꼭 사고 싶다고 아우성을 친 것입니다. 특히 눈여겨보셔야 할 것은 기관 경쟁률입니다. 허수 청약 방지 제도가 도입되면서 기관들이 예전처럼 돈도 없으면서 무조건 수량을 뻥튀기해서 부르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진짜 돈을 넣을 수 있는 만큼만 청약해야 하죠. 이런 깐깐한 조건 속에서도 기관 경쟁률이 무려 962.1대1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공모주 시장에서 800대 1만 넘어도 대응행이라고 평가받는데 960을 훌쩍 넘긴 것은 그만큼 기관 투자자들이 이 기업의 성장성을 압도적으로 높게 평가했다는 완벽한 증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이 공모주를 여러분께 강력하게 분석해드리는 진짜 이유는 바로 의무보유 확약 비율에 있습니다. 의무보유 확약이란 기관들이 공모주를 배정받은 뒤 상장하자마자 팔아치우지 않고 짧게는 15일에서 길게는 6개월까지 무조건 들고 있겠다고 약속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카나프 테라퓨틱스의 최종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은 무려 76.1%에 달합니다.
작년 3월 증권 인수 업무 규정이 개정된 이후 신청 수량 기준으로 단연코 역대 최고치입니다. 특히 3개월 이상 장기로 들고 있겠다는 비율만 32%가 넘고 6개월 이상 절대 안 팔겠다고 선언한 곳도 24%나 됩니다. 기관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단타로 치고 빠지는 것보다 길게 들고 갔을 때 훨씬 더 큰 수익을 줄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발을 묶어버린 것입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이 공모주에 청약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물론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리스크 체크 포인트도 분명히 있습니다.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이 상장 당일 쏟아져 나올 수 있는 유통 가능 물량일 텐데요. 상장 직후 기준으로 총 발행 주식 수의 40.7%에 해당하는 약 527만 주가 원래 유통 가능한 물량이었습니다. 40%되면 상당히 부담스럽고 무거운 수치가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엄청난 의무 보유 확약을 떠올려 보십시오. 기관 배정 물량의 76.1%가 잠기게 되기 때문에 실제 상장일에 시장에 풀리는 유통 물량은 40%대에서 30%대 초반까지 뚝 떨어지게 됩니다. 유통 물량의 압박이 확연하게 줄어드는 마법이 일어나는 것이죠. 게다가 이번 공모는 기존 주주가 엑시트하는 구주 매출이 단 한 주도 없이 100% 신주 모집으로만 진행됩니다. 회사가 끌어모은 400억 원의 자금이 온전히 기업의 연구개발과 성장을 위해서만 쓰인다는 뜻입니다. 다만 임직원들에게 부여된 주식 매수 선택권, 즉 스톡옵션이 상장 후 1년 이내에 행사될 수 있는 수량이 약 32만 주 정도 존재하고 신주인 수권도 20만 주 정도 남아 있습니다. 상장 이후 주가가 오르면 이 물량들이 잠재적인 매도 대기 물량인 오버행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은 투자자로서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하지만 당장 상장일 수익에 찬물을 끼얹을 만한 즉각적인 악재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카나프 테라퓨틱스 청약 전략입니다. 저는 보유하신 자금을 최대한 활용하셔서 비례 청약까지 적극적으로 노려보시는 것을 제안합니다. 역대급 확약 비율과 탄탄한 사업 모델을 고려할 때 상장일 시초가에서 충분히 의미 있는 수익을 기대해 볼 만한 우량한 종목입니다. 자금이 부족하시더라도 최소 청약 수량에 맞춰 균등 청약은 무조건 들어가시길 권해드립니다. 청약 일정은 3월 5일 목요일부터 3월 6일 금요일까지 양일간 진행됩니다. 일반 투자자분들은 주관사인 한국투자증권을 통해서만 청약하실 수 있습니다. 청약 증거금을 돌려받는 환불일은 다음 주 화요일인 3월 10일이며 대망의 코스닥 시장 상장일은 3월 16일 월요일로 확정되었습니다. 청약 수수료나 개인별 청약 한도를 미리 한국투자증권 앱에서 꼼꼼히 확인하시고 여유 자금을 잘 배분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카나프 테라퓨틱스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번에도 여러분의 지갑을 두둑하게 채워줄 돈이 되는 공모주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피겔리치TV의 앵커 하은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